네,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한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그 청년을 위한 글로벌 금융이슈 점검이라고 했는데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은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매크로 경제라고 해서 금리나 환율 같은 거를 좀 보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다들 투자의 시대라서 이 대학생분들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때는 대학생들 투자 거의 금기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대학교 3학년 때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졸업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 같은 거 하면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저한테 막 경고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기 무슨 얘기했냐면 주식하다가 다들 그 손가락 잘려가지고 다 돌아 둥둥 떠다닌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기 아마 대부분 다 주식 투자 같은 거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만나면 저한테 주식 종목 같은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은 하나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보시는 정도는 보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매크로 경제를 보는 사람이고 오늘 그 매크로 경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어요. 금리는 보통 언제 쓸까요? 대출 받을 때 쓰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매크로는 환경을 결정하거든요. 그 환경이 뭔지에 대한 얘기, 그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금리하고 환율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투자에 관련된 조언도 앞에는 조금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매크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본다고 했죠? 저는 둘러싼 환경만 봐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승무패 찍을 때 우리가 어떤 라인업인지 이란하고 역대 전적이 어떤지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 당연히 중요하죠. 동의하세요? 그 기업이 어떤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문서, 기술적인 문서 이 모든 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다 동의하시죠? 여쭤볼게요. 원정인지 홈인지 이거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남자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원정인지 홈인지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지 않아요?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수도가 3,000m 고원이래요. 그래서 홈에서 경기하잖아요. 브라질이 져요. 근데 어웨이로 나오잖아요. 볼리비아가 5대0으로 져요. 그러면 저는 뭘 드리고 있죠? 우리 팀의 명단별로 선수가 누가 잘하는지를 얘기해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둘러싸고 있는 그 두루뭉실하고 말도 안 되는 환경 얘기하고 있나요? 환경 얘기하고 있죠. 그 환경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고 그 기업의 고유 정보, 우리 팀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분법이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둘 다 중요해요. 환율이 높으면 유리한 기업이 있고 불리한 기업이 있겠죠. 물가가 높으면 유리한 기업이 있고 불리한 기업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A라는 기업이 금리가 높으면 유리하대요. 그럼 그 기업은 주가가 항상 떡상할까요?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 자, 이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홈 경기를 해요. 그럼 이겨요, 무조건? 무조건 이겨요? 아니죠. 근데 이건 있죠. 홈 경기를 하면 유리하죠. 다시 여쭤볼게요. 유리하면 무조건 이기나요? 아니죠. 불리하면 무조건 지나요? 아니죠. 그죠? 그럼 의미 없는 정보인가요? 아니죠. 왜?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초보 투자자잖아요. 그럼 유리한 거 하는 게 나아요? 불리한 거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확률이 높은 거에 베팅하죠. 근데 확률이 60%면 무조건 100% 이겨요? 아니죠. 그렇지만 이왕 투자하면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죠? 예. 그럼 제가 해드리는 건 어디까지 해드리죠? 저는 지금의 투자 환경이 어떤 섹터 쪽에 유리한지까지 딱 던져드리고 나와요. 그때 부동산 전문가가 들어가요. 부동산 전문가는 그럼 뭐부터 시작하죠? 다시 금리 환율부터 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분은 뭐부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상가를 사실지 아파트를 사실지 토지를 사실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전문가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찍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큰 틀에서 환경을 봐요.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서 한 레벨 좁혀요. 그게 기업의 섹터라든지 어떤 자산군인지까지 나오죠. 주식에 투자할지 채권에 투자할지 부동산에 투자할지 거기까지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디까지 들어가죠? 주식이면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한국에 투자할지 미국에 투자할지 거기까지 내려가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걸.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매크로 환경이 비가 오든 안 오든 홈이든 어웨이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죠? 자, 우리가
브라질에 투자해요. 브라질이랑 태국이랑 붙어요. 홈인지 어웨이인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브라질에 걸면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압도적으로 세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아유, 얘는요 매크로 안 타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매크로 상관없이 얘는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텀업 리서치를 한다고 합니다. 바텀업 어프로치. 그죠?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저는 바텀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아무도 안 찾으세요. 예, 신경도 안 써요.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존재감이 있죠? 탑다운에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큰 틀의 아웃룩을 전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크로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아웃룩에 대해서는 뒤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다 뭐 하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돈을 번다는 거는 버는 돈을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버는 돈을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수입이라는 게 번 돈이죠. 근데 지출이라는 건 쓴 돈이죠. 저축이라는 건 남은 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이 남은 돈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얘를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얘를 줄이는 방법이 있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만화 하나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IMF를 제일 빨리 극복했다고?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딱 3년 만에 극복해요. 네, 이게 그때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IMF를 극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이 돼도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IMF를 극복한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출하고 내수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뭘 느껴요? 저도 똑같이 내수를 느껴요. 내수를 느껴요. 문제는 뭐냐면 수출은 너무 좋은데 내수는 차가워요. 그럼 우리가 IMF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체감을 못해.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를 끌어당길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를 끌어올리려면 1번 정부에서 돈을 풀어준다. 근데 정부가 돈이 없어. 그럼 못 주죠. 2번 미래의 소비를 땡겨온다. 미래의 소비를 땡겨오는 게 뭐죠? 그게 빚이에요. 그게 빚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빚은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땡겨와가지고 지금 질러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 대학생들, 여러분들 나이인데 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신용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용정보 같은 거 안 보고요 가판대에서 저기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판 깔아놓고 거기서 이 신분증만 주면 신용카드 끊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빚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뭔가 돈을 쓸 때마다 이 늑대의 혀라고 생각하시고 쓰세요. 피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게 되게 섬뜩한 만화죠. 긁는 순간 내 혀가 베이고 있다라고 되게 끔찍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덜 쓰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적게 쓰는 버릇 있죠. 요걸 키워놓으시는 거는요 길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최대한 많이 줄이세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줄이셔야 얘가 늘어요. 좀 이따가 얘가 느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봅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지출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멋있는 비즈니스를 시작하셔가지고 큰 수입을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워크플레이스에서 결국에는 큰 수입을 내는 게 되게 큰 목표잖아요. 그죠? 이게 임금인 거잖아요. 그죠? 웨이지잖아요. 웨이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고. 이건 동의하시죠? 그럼 자 봐요. 이 수입이라는 건 그냥 내 근로소득만 있어서는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에브리데이 일할 수 있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만 꼭 기억하세요. 어떤 문장이냐면 Money never sleep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돈은 잠을 자지 않죠. 돈은 잠을 자지 않죠.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했어요. 자, 100만 원을 예금했습니다. 100만 원을 예금하면은 365일 있잖아요. 1년에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그 1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그럽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할게요. 이렇게 전화 안 와요. 돈은요, 잠을 안 자요. 돈은요, 휴일이 없어요. 네, 그게 머니 네버 슬립스의 핵심입니다. 그럼 머니 네버 슬립스 하면 엄청 돈을 벌겠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 머니 네버 슬립스도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자, 볼게요. 우리가 100만 원 투자했어요. 오케이. 10만 원 투자했어. 그래서 10% 수익이 납니다. 그럼 10,000원이죠.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었더니 끝. 삼겹살 먹었더니 11만 원이 다 날라갔어. 10만 원 플러스 원이. 그러면 잠 안 자면서 일해줄 애가 없죠. 근데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삼겹살 먹어도 한 20만 원 나왔다 치면 80만 원이 남죠. 그럼 1,080만 원이 계속 머니 네버 슬립스가 되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종잣돈이 필요한 거예요. 종잣돈은 뭐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종잣돈이 되면은 얘는요 삼겹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머니 네버 슬립스가 되려도 해도 걔가 뭐가 있어야 돼요? 스케일이 업이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1,000만 원 정도는 나와 있어야죠. 자기 업무에 대한 공부도 하시지만 유튜브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생들끼리 붙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면 N수생들이 들어온다면서요. N수생들이 들어오면은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경쟁률이 높아지죠. 맞죠? 그래서 입시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쭤볼게요. 투자는 어때요? 투자는 N수생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투자는 어때요? 성공하는 순간 돈이 막 들어오죠. 머니 네버 슬립스라는 말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랜을 짜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분들은요 일 안 하고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투자가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즘 뭐까지 만들어놨냐면 AI 알고리즘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계가 찍찍거리다는 표현을 요즘 쓰거든요. 저희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로 판단하지 않아요. 딱 차트를 보다가 감이 딱 와요. 감으로 찔러요. 근데 감이 딱 오면 하고 지르거든요. 근데 감이 딱 오면 하는 순간 지르잖아요. 이게 뭐냐? 아주 잠깐의 판단인 거예요. 근데 AI는 어떻죠? 감정이 없죠. 딱 오잖아요. 이렇게 질러요. 그 0.1포인트가 더 빠르죠. 0.1초가. 그럼 못 이겨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트레이더라고 해요. 이분들도 요즘 되게 고전합니다. 왜? 너무 속도가 빨라져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 속도가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훨씬 빨라졌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요 물고기가 3배 빨라진 거예요. 그럼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족대 들고 쫓아다니면 몇 마리 잡을 것 같아요? 30년 전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진짜 잡을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따라다니면서 이거 사고 팔고 이런 거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족대를 들고 쫓아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어항을 물고기가 많이 모임직한 곳에 어항을 넣어놔야 됩니까? 어항을 넣어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항을 넣어놓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꼭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학 같은 거 공부하면 기다림의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간의 가치죠. 어항을 좋은 곳에 넣어두잖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 됩니다. 그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건 이자 소득에서도 우리 편이 나타나지만 배당 소득 있죠. 주식 같은 것에서. 그런 것도 우리 편이 됩니다. 단 조건이 뭐죠? 좋은 데에 넣어놨을 때. 자,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됩니까? 물고기 쫓아다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고기가 좋은 곳에 모이는지 어디에 넣어놓을지를 공부하면 되나요? 후자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놈을 넣어놓고 뭘 해야 되죠? 기다려줘야죠. 왜? 그놈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요. 머니 네버 슬립스예요. 그놈이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놈이 밤새도록 평생 일하게 놔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아바타, 그놈들도 일할 수 있게 머니 네버 슬립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제가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은 ETF라는 게 발달돼 있어요. ETF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공부해 보세요. 펀드나 ETF는 왜 그러냐면 잠깐 보세요. 진짜 많은 ETF들이 있거든요. 그 ETF들 중에서
좋은 ETF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보시면 1000개가 되는 ETF 중에서 몇 개를 자기한테 맞는 애들을 추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을 뽑아요. 11명이 나갈 수 있죠. 그러면 11명을 뽑을 때 감독이 딱 들어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서 뽑나요? 그러지 않아요. 막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국가대표 상비군이라고 해서 50명을 뽑아요. 그 50명을 뽑아가지고 가장 좋은 조합을 돌리겠죠. 그 얘기는 주식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츠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산마다 다 나누란 얘기인가요? 나누란 얘기죠. 그러려면 각각의 포지션에 가장 적절한 ETF를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설명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평가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베스트 11을 찾는 거예요. 평가전을 하면서. 그럼 평가전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아닌 선수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믿었는데?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의리로 놔둬요? 내쫓아야죠. 그래서 계속 베스트 11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짜증나는 작업을 왜 합니까? 10년이 걸려서 베스트 11을 뽑으시면 그때 여러분 나이가 30이 돼요. 너무 늦습니까? 그때부터 베스트 11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머니 네버 슬립스잖아요. 돈은 은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시는 거, 자기 분야의 업무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거 하시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거 하시면서 꼭 같이 하실 게 금융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같이 해보세요. 근데 처음 해보시는 분이 그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럼 뭐 하셔야 되죠? 스터디 하시면서 작은 금액으로 한번 연습 운전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많이 긁으셔야 돼요. 많이 긁으셔야 복귀할 생각이 들고 긁히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큰 금액이 됐을 때 안 긁히지 않을까요? 포르쉐 타서 긁으시면 기분 어때요? 최악일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앞쪽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